오늘의 인생 이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올해 나이 49살의 여성입니다. 50살 직전에 다다라서야 제 인생이 한을 풀게 된 제 이야기를 한번 여기에 해볼까 합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결혼할 때 남편은 나이가 저보다 6살이 많았거든요. 둘이 좋고 자시고도 없었고 그냥 집안 어른들끼리 옛날부터 약속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워낙 부자셨고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마음에 드셨다고 하네요. 저희 집은 제가 태어날 무렵에는 부자였으나 제가 자라나면서 집안의 가세가 점점 기울어 세월의 변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는 부도가 나서 제가 중학교 무렵부터는 집에 돈이 없어서 저까지 달라붙어 고무 떼는 작업을 하는 게 항상 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인형 눈알 붙이기 같은 일이었죠. 공장에서 고무 하나 뗄 때마다 10원씩 쳐줬는데 그걸 하루 종일 진짜 고무를 만지고 있으면 온몸에 고무 냄새가 배기고 또 손가락 지문이 모두 닳아 없어질 정도로 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 가족 생계비라도 벌 정도로 나름 부자 집안에서 완전 쫄딱 망했다고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저희 집안이 참 힘들었거든요. 그때마다 힘들 때 조금씩 도와줬던 게 저희 시아버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런 시아버지를 평생의 은인처럼 여겼고요. 맨날 시아버지가 없었으면 우리 식구는 진즉에 전부 다 바닥에 나앉았을 거라는 등, 그리고 시아버지가 너를 며느리감으로 보고 있다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종종 말을 했었기에 저는 얼굴도 잘 모르는 저보다 6살 많은 남자가 제 남편이라는 이야기만 들었었죠. 남편을 본격적으로 보게 된 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와서는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갑자기 결혼 이야기부터 하는 게 정상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하도 자기도 집안에서 너는 나중에 결혼해야 되니 행동거지를 제대로 하라는 등의 이야기를 들어서 남편이 참다 짜증이 나서 저를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는 네가 집안에다가 나와 결혼하기 싫다며 말하라며 시키려고 했는데 문득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저를 보더니 제 외모가 자기 마음에 들어서 그때부터 결혼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 보는 웬 나이 많은 남자가 결혼을 갑자기 운운하니 제가 기겁했었고요. 그래도 혹시나 제 행동 때문에 집안에 폐가 끼칠까봐 완강히 거절은 안 했습니다. 그걸 또 남편은 허락의 신호로 받아들인 줄 아는지 막무가내로 저를 좋다며 쫓아다녔죠. 급기야 저희 부모님이 아직은 학생이니까 성인이라도 되고 나서 제대로 만나보라고 했더니 그 이야기가 어느새 시아버지에게 들어갔고 그때부터 남편은 드문드문 연락만 하고는 이전처럼 자주 찾아오진 않았네요. 하지만 제가 20살이 되자마자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저를 매일 찾아와서 이건 뭐 반강제로 데이트를 하자고 하며 여기저기 데리고 다녔고 결국 시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좋으면 하루빨리 그냥 결혼해서 그럴 것이지 아직 20살인 아가씨를 그렇게 함부로 데리고 다니면 되냐는 말에 남편은 그때부터 죽자 살자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쌍심지를 키고 왜 우리 아들이 저런 아이한테 장가를 보내냐며 난리를 쳐서 막은 걸로 합니다. 그런 사이에서 저는 여전히 집안을 위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벌었네요. 대학은 꿈도 못 꿨고 집에 돈이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상고를 나온 저는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회계 경리를 보며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때마다 저한테 그딴 일을 왜 하냐고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회사 때려치우고 자기에게 당장 오라며 말을 했고 저는 집에 빚이 많아서 내가 돈을 안 벌면 힘들다니까 그 돈 역시 자기가 다 책임지고 갚아주겠다며 우리 아빠가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그만큼 남편은 스스로의 능력보다는 잘난 부모님을 둔 철부지였습니다. 그때 남편 나이가 이제 20대 후반에 접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맡기는 일마다 제대로 하는 게 없어서 시아버지에게는 엄청난 골치였나 보더군요. 그런데 이제 20대 초반인 제가 뭘 제대로 알았겠나요. 집안에서도 저는 어차피 그 남자랑 결혼할 거라고 어릴 때부터 주입식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고 시아버지도 저를 매우 원하시고 남편 또한 저를 원하고 시어머니만이 문제였지만 그 또한 남편의 땡깡 앞에서는 결국 시어머니가 항복을 하면서 저희 둘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부터 저에게는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이 열렸어요. 남편은 수시로 아이를 가지자며 저에게 보채면서
결국 결혼한 지 몇 달도 채 안 돼요. 저를 임신시켰고 저는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하며 시모 눈치란 눈치는 다 보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나마 저를 지켜주셨지만 시모는 시아버지가 제 편을 들어준 날이면 시아버지가 자리를 비울 때 저에게 온갖 험한 소리를 다 하며 욕설까지 했기에 차라리 시아버지가 저를 안 도와주는 게 나을 정도라고 느낄 정도였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우리 그냥 나가서 따로 살면 안 되냐고 말하면 아빠 뺑 말고는 잘랑구석 하나 없는 남편이 나 몰라라 어물쩡거리다가 회피하고 도망치듯이 나가더군요. 처음에는 제가 좋아서 그나마 집안에 붙어있던 남편은 제가 둘째 아들까지 낳게 되자 그때부터 집안에 오면 제가 시어머니에게 당한 하소연도 이제는 듣기가 지긋지긋하다며 네가 집구석에서 하는 게 뭐가 있냐고, 자기는 돈도 처가에 종종 보내주고 있는데 너는 우리 엄마 비위 하나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렵냐며 급기야 저에게 폭력까지도 쓰기 시작했죠. 그 사실을 알고는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손찌검까지 했으나 역시나 남편은 시아버지 안 보는 몰래 저에게 손찌검과 욕설까지 하며 시모와 쌍으로 놀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집에도 잘 안 들어왔고 밖에서 어떤 여자와 바람을 피는지 여자 향수 냄새를 잔뜩 옷에 묻히고 집에 들어오는데 저는 감정적으로 너무 지쳐 있어서 그걸 추궁할 만한 힘도 없었어요. 그저 낮에는 시모의 뒷바라지를 하며 이 집안의 식모로 살았고 저녁에는 남편이 원하면 언제든지 같이 자줘야 하며 육아도 혼자서 하는 그런 지옥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왜 그 집을 못 나왔냐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못난 부모 때문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희 집에 보내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부모님도 어느새 피 빨아먹는 기생충이 되신 건지 그 돈에 적응하고 살더군요. 제가 한 번씩 친정에 가서 이러이러해서 나는 너무나도 힘들다고 말하면 저희 부모님은 표정은 안 좋았지만 오히려 제 편보다는 남편의 편을 들며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자기도 시어머니 비위 맞추기 어려웠다던 저희 친정엄마. 아니 저희 엄마는 결혼하자마자 따로 독립해서 살았는데 무슨 시댁살이를 운운하는지 친정아빠도 무조건 참으라고만 하고 남편은 무슨 상전대하듯이 하는데 모든 것이 다 더러운 돈 때문이었죠. 제 아이들도 자라나면서 남편이 저를 개무시하자 그걸 그대로 자식까지 저에게 따라하더군요. 이제 겨우 5살짜리 애가 아빠가 쓰는 욕을 저한테 짜증난다고 쓰며 조그만 발로 발길질을 할 땐 아들에게 맞아서 얻은 충격보다 제 인생의 무엇인가가 부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저는 그렇게 철저히 말라 죽어 갔었고 결국 시아버지에게 저는 견디다 못해 이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남편은 사람 만들려고 했다가 며느리를 죽일 뻔했다고 그제서야 분가를 시켜주고는 저에게 생활비로 하고 싶은 것도 하라며 용돈도 주고 하시더군요. 시모는 제가 분가하는 게 그리 못마땅한지 저를 수시로 부리려고 했으나 제가 한두 번 그 집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된 시아버지는 시모에게 2번 다시 이 집안의 명절이나 행사 같은 이유 없이 며느리를 부르면 당장 이혼이라는 엄포를 내리셨고 그 뒤로는 제 삶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여전히 인간만도 못한 남편은 밖으로 싸돌아다녔지만 적어도 아이들 훈육만큼은 더 이상 시모 뜻대로가 아닌 제 뜻대로 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제 말에 처음에 안 됐던 아이들도 이제는 자기 편을 들어주는 시모가 없자 아빠는 밤늦게나 들어오고 그러니 제 말을 점점 듣기 시작했고 저도 제 맘대로 쓸 수 있는 생활비도 있고 오히려 남편은 항상 없었으니까 라고 생각하니 그때부터 숨이 좀 쉬어졌습니다. 밖에 나가서 친구들도 볼 수도 있었고 아파트 아줌마들과 같이 앉아서 밥도 먹는 게 참 이러한 삶이란 걸 왜 남들은 평상시 당연하듯 하는 건데 왜 저는 이때서야 처음 해봤는지 그래도 제가 23살에 결혼을 해서 그런지 저희 아이들 또래 엄마들은 다들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새롭게 사귄 언니들에게는 세상 물정도 배우고 나름대로 저만의 행복이란 걸 찾으며 교회도 나가기 시작했네요. 그러던 무렵 3번째 임신을 했습니다. 밖에서는 다들 금슬이 좋다, 벌써 셋째야? 라는 말을 했지만 남편은 그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책임도 안 지는 놈이었을 뿐 그런 말을 해봐야 제 얼굴에 침 뱉기라 별말 안 했는데 임신한 지 3개월이 채 안 되어서 시아버지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어느 날 저에게 다급하게 전화가 와서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장례식장으로 당장 오라고 하길래
순간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시모가 외출한 사이에 시아버지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끝내 돌아가셨다네요.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는데 남편과 시모가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는지 둘이서 그렇게 작당 모의를 하더니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남편이 저에게 이혼을 하자더군요. 저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애가 이미 둘이나 있고 뱃속에 아이가 임신되어 있는 저에게 할 소리입니까? 그래서 저는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그동안 우리 집에 그렇게 돈 뜯어먹었으면 되지 않았냐고 시모가 옆에서 대신 말하더군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거리자 당장 이혼하라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었죠. 아니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하라며 집 비밀번호까지 싹 다 바꿔놨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친정부모는 더 얄밉게도 그런 저에게 네가 얼마나 못했으면 박서방이 저러냐며 헛소리를 했고요. 저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제 사정을 알던 아파트 언니가 자신의 남편이 변호사라며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상황의 반전이 생겼었죠. 결국 소송까지 하게 되어 남편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받았는데 남편과 시모가 왜 저를 갑자기 쫓아냈는지 알겠더군요. 바로 시아버지의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바로 그 시아버지의 재산은 그동안 남편이 몫으로 넘겨준 재산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재산이 상속될 것이고 그게 몇 년이 지나면 저와 이혼 시에 상속분이 되는 걸 알고는 남편이 저에게 갑자기 제가 질렸다면서 저를 쫓아내고 다른 여자와 살면서 저에게는 돈을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한 거였죠. 처음에는 남편이 진짜 저에게 단 한 푼도 안 주려고 윽박지르고 무작정 집안에서 쫓아냈으나 유책 배우자는 남편인데 그게 말이나 되나요? 그러나 소송을 하게 되면서 제가 마음고생을 했는지 셋째 아이는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하고 떠났고 저는 온몸과 정신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그나마 남편이 시아버지 재산 상속 이전에 가진 재산 중 절반을 받았습니다. 제 아들 둘은 시모가 데려갔고요. 그 재산 주는 것도 아까웠는지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시모와 남편이 정말 악마 같았는데 더 치떨리게 싫었던 건 그동안 시댁에 피 빨아먹듯 돈 때문에 기생충이 된 제 친정 부모였습니다. 꼬박꼬박 잘 들어오던 돈이 시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써 매달 들어오던 돈들이 끊겨버리자 그나마 딸이 이혼 위자료로 받은 재산을 노리고 저에게는 그 집 팔고 자기들과 합쳐서 돈 달라고 하길래 어머니, 아버지 제발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지긋지긋하다고 나가서 그냥 파출부를 하시든 경비 일을 하시든 당신들 인생은 이제 당신들이 알아서 살으라고 어쩌다 이렇게 남에게 그저 들러붙어서 어떻게든 돈 빨아먹으려는 기생충이 되었냐고 말을 하자 갑자기 제 뺨을 때리는 친정 아빠의 모습에 그때부터 저와 친정 부모까지 인연은 끊어졌습니다. 제 나이 30살이 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네요. 저는 그때부터 남편도 아이들도 친정 부모도 없이 혼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빚도 없고 번듯한 아파트도 한 채 있고 어느 정도의 돈이 있고 그나마 제 나이가 29살이라는 게 참 다행이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제가 하고 싶은 제빵 공부를 해보며 작은 빵집을 동네 개업하기까지 2년 동안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책임질 이유도 없었고 시달릴 일도 없었으니까요. 물론 간간히 친정 부모가 저를 찾아와 돈 달라고 했지만 그들을 끊어내기까지 경찰에 신고까지 했었던 게 제 가장 큰 스트레스였을 뿐 제 31년간의 인생 중에서 가장 평화로웠습니다. 누구에게도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게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져보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빵집에 제 모든 걸 쏟아붓기 시작했고 빵집은 그만큼 동네에서 점점 유명해져서 확장도 하고 2호점도 낼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네요. 31살이 되었을 때는 이런저런 좋다는 동네 청년과 연애도 했고요. 제 모든 복잡한 과거를 말했는데도 순박하게 저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남자와 저는 33살에 처음으로 사랑의 감정을 느끼며 재혼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별 문제 없이 살았어요. 아니 오히려 그동안 못 누려본 사랑받는다는 감정과 행복하다는 감정을 제대로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빵집은 점점 더 잘 되었고 돈도 그만큼 많이 벌었네요. 새롭게 재혼한 남편의 시부모님도 저의 과거가 당연히 탐탁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인품들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신지 결혼한 이후에는 저를 완전히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항상 잘 챙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재혼한 남편과의 사이에도 딸도 낳고 저는 지금까지 못 받아본 부모의 사랑을 듬뿍 주며 키웠습니다. 딸아이는 남편을 닮아서인지 총명했고 똑똑하게 자랐으며 공부도 곧잘하여 자신은 의사가 목표라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느꼈던 어느 날 저에게 전남편의 시모가 갑자기 찾아왔더군요. 처음에는 하도 쭈그렁 할머니가 되어서 못 알아봤습니다. 맨날 부친하게 입고 다니던 머플러들은 다 어디 가고 허름하게 낡은 옷을 입고 와서는 제 이름을 갑자기 부르길래 제가 누구시냐고 대물을 정도였거든요. 자세히 보니 그때서야 제가 누군지 알게 되고는 도대체 20년이나 지나서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뭐냐니까 그 사람들 많은 데서 갑자기 저한테 울면서 손바닥을 비비며 빌더군요. 제발 자기 아들 좀 살려달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전 남편이 사기 혐의로 감옥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어서 시모가 말하길 쥐뿔 능력도 없는 남편놈은 그 많던 시아버지 재산으로 사업한답시고 거들먹거렸고 그러다 사기가 크게 당하여 재산을 정말 거의 다 말아먹었고 그 와중에 새엄마라고 들인 여자는 폭삭 망한 전 남편을 버리고 도망갔답니다. 그러자 전 남편 자기도 사기를 치겠다며 사람들 돈을 사기치다가 끝내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아들 둘은 그럼 어떻게 되었냐니까 한 놈은 외국으로 나가 있다가 이제 남편이 보내주는 돈이 없으니까 귀국해야 된다고 하고 한 놈은 그나마 지 밥벌이를 찾아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아들 둘은 그렇게 아직 전 남편이 감옥에 간지도 모른다면서 시모는 저에게 전 남편을 구해줄 보석금을 운운하였고 즉 예전에 자기 집에서 들고 간 재산들을 좀 돌려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네 돈을 미쳤다고 당신들한테 주냐고 단돈 10원짜리 하나 못 주니까 당장 여기서 꺼지라고 했더니 시모는 뒤이어서 양육비 어쩌고 저쩌고 하더군요. 그 돈 받고 싶으면 그냥 저한테 소송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 달 월세라도 내게 50만원이라도 달라며 간곡히 사정을 하는 시모를 제가 밀쳐내고는 두 번 다시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해서 접근금지 명령 내릴 거라고 하자 시모는 저에게 네가 사람이냐며 네 자식들이라도 챙겨야 되지라고 말하더군요. 제가 그 말에 비웃으며 자식들이요? 지 엄마 얼굴 한 번 안 보고 지금껏 2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으면 그건 자식이 아니라 남이지. 다 큰 성인들을 왜 내가 챙기냐고. 아니 집안에서 그리 뭐 쫓아내서 안 달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며느리 운운하냐며 가식 떨지 말고 그냥 꺼지라고 말하며 기어코 시모를 쫓아냈네요. 전 남편과 시모의 말로가 이렇게 되니 참 한편으론 후련한데 제 자식들조차 이들 얼굴 안 보고 살아가는 게 맞는 거겠죠. 한편으로는 한 번이라도 자식들을 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괜히 보았다가는 지금의 제 남편과 지금의 저희 딸에게 큰 분란이 될 것만 같아서 고민이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인생 이야기, 사연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